미니멀 라이프 시대, 단순히 주거 공간을 미니멀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방식, 인간관계 등등까지도 더 미니멀하게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고 오히려 가족 안에서 혹은 나를 살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진 이 시기를 나에게 가장 장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뭔가를 정리하고 뭔가를 새롭게 하고 좀 갱신하시는 건 굉장히 유익하겠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미니멀 라이프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맥시멀 라이프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공개상담소이신 먼들 소장입니다. 오늘 공개상담소에서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저장강박증입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저장강박증. 저장강박증이란 강박장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는 습관이나 절약 또는 취미로 수집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심한 경우 치료가 필요한 행동장애라고 본다. 저장한다는 의미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보관한다, 소중한 것을 간직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저장에 강박이란 단어가 붙은 걸 보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해서 과한 압박을 느끼게 된다, 그런 의미일까요? 사실 저장 강박증이라는 것의 경계는 굉장히 모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를 버리지 않는다고 모두가 저장 강박증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사용 여부와 상관이 없이 뭔가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 정도의 어떤 감정적인 변화와 동요를 느낄 때 저장 강박증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엔 물건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저장 강박증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듣고 맞아, 그런 면이 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카톡 내용, 거기서 더 나아가서 컴퓨터나 외장 하드에 들어있는데 지우지 못하는 너무너무 많은 자료들, 요만한 데 들어있어서 그지, 그들이 가득가득 차 있어서 막 살려줘야 하는데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디지털 저장 강박증도 있다.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증상의 원인이라고 할까요? 크게 몇 가지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의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하거나 행동 판단을 하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럴 수 있다. 이걸 버려야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혹은 이렇게 계속 저장하는 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유보된 상태를 뇌의 기능의 결여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런 원인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감소해서 강박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 과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 증상이 올라올 때 정리하지 않고 계속 쌓아놓는 경우들이 있다. 자, 우울증의 가장 주요 증상은 무기력입니다. 뭔가를 할 힘이 없다는 거죠. 일상생활의 흥미 자체가 뚝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지 저장하고 있는지 그 의미조차도 없은 채 그냥 쌓여져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호르몬적인 것으로 해석했을 때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모자라다. 자, 세로토닌 어떻게 하면 늘어나는 줄 아세요? 세로토닌? 이 저작 운동, 말을 많이 하고 음식을 맛있고 신나게 먹으면, 오징어 꾹꾹꾹 씹으시면 세로토닌이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실제로 불안을 해소하는데 이 씹는 운동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들이 우리의 뇌에서 분비가 되어서 각종 그 감정들을 주관하는 것에 어떤 고장이 나면 이것들이 어떤 묘한 강박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고립, 대인관계를 통해서 애착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이 결핍들을 어디다 갖다 쏟는다고요? 물건에다 갖다가 집착함으로 쏟는 경우예요. 그래서 내가 사회적 고립 혹은 어릴 때부터 있었던, 계속 우리가 살펴본 어떤 애착의 문제, 인간관계에 대한 그 아주 강렬한 욕구들을 거기서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대상한테 쏟아붓는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저장하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그 양을 늘려가는, 그것으로 충족하려고 하는 시도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문제는 저장했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어느 정도의 저장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게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게 맥시멀이다, 뭐 별로 문제될 게 없겠죠.
또 하나는 강박의 특징은요, 진짜 가까운 사람들이 아주 주관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고 가까운 것 중에 사실 내 스스로가 가장 불쾌감이나 혹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강박증의 어떤 특성인데요. 뭔가를 저장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 그 저장하는 데는 공간적 요소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걸 쌓고 쌓아서 나중에 설 자리도 앉을 자리도 누울 자리도 없을 만큼 쓰레기 더미 속에 살게 되는 사람들. 그런 방송 보셨죠? 그런 집들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사람들은 항상 많은 약봉지를 발견하게 되더라. 정신적으로 우울해서 무기력이 왔을 때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삶에 대한 것들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이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굉장히 단순한 인지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언젠가는 쓸 텐데 이거 언젠가는 필요해. 근데 실제로 이제 살아가면서 그게 필요한 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 그 약간의 경험 때문에 이걸 꼭 쓸 때가 필요할지도 몰라가 세월이란 것과 더해지면 그게 이제 산더미가 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겠죠? 저장 강박증을 겪는 분들은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분들은 어떤 부분 때문일까? 이 물건을 버리면 이 물건과 관련돼 있는 나의 어떤 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전 이걸 많이 보관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살아온 발자취를 보관한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퀘스천이 하나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소중한 걸 왜 저렇게 함부로 처박아놨지? 자,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의 핵심일 텐데요. 그런 자료들을 나름의 어떤 룰을 가지고 잘 정리하는 거 할 만한 일이죠. 역사를 남긴다. 가치 있는 일이고요. 잘 정돈되어서 내 인생의 걸음을 볼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히려 이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건과 연결돼 있는 그 많은 과거의 집착은 조금 줄이시고요. 오히려 사람과 연결돼 있는 내 과거를 더 소중히 여기시라. 이전 어느 다큐에서 봤는데 그 물건을 쌓아놓기 위해서 집 전세를, 그것도 2군데나 전세를 구해서 집에다가 가득가득 물건을 쌓아놓으신 분들, 같이 사는 사람들 정말 힘들 거예요. 그렇다고 하지마 한다고 될 수 있는 간단한 게 아닌 것은 이게 시간성을 더 담고 있어서 더 그 어떤 인지적인 것, 습관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강화가 전반적으로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물건을 버리라고 강요하시면 다툼만 일어나고 이분들이 겪고 있는 그 불편함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도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이 증상들이 아주 심화되고 강화된 분들은 좀처럼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의 시작은 경직돼 있던 생각들이 좀 풀어지는 것들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럴 때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인지-행동-치료인데요. 생각을 바꿔서 행동을 고친다. 그랬을 때 이 인지가 오게 된 생각, 인지가 오게 된 감정의 부분들 좀 다루어주고 풀어내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에는 사실 전문가적 도움이 들어가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예방책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저장 강박증이 시작되는 연령대가 사실은 이제 청소년 시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또 하나는 많은 부분이 학습되더라. 청소년기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활의 규모에 대한 습관을, 아주 건강한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그런 관을 가지게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느 날 그 많은 양을 쌓은 것이 아니라 점점 살아오면서 되어진 것들, 강박적인 것들을 손댈 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런 부분에 아주 건강한 규모와 건강한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의 틀을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1년에 한 번도 쓰지 않은 이 물건은 앞으로도 쓸 일이 없는 물건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내가 결국 쓰게 될 거야. 이건 언젠가는 나한테 필요할 거야.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유연성 없이 고정되어 있는 생각의 틀 때문에 혹시 내 삶의 영역들이 너무 많은 물건 때문에 침범받고 있지 않은지 살피고 조금 조절하면서 살자고요.